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5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다시피 너무 겁먹지 마셔라. 시장은 회복해줄 수 있다. 우리 시장은 튼튼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시장 자체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일단은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하락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나스닥이 빠진 것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지고 S&P 500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보여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하락했다라는 게 오전에 좀 시장이 눌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오히려 눌려줄 때 반도체 대장주를 늘려가는 전략을 펼치는 건 좋다. 그치만 저번 주에 주식 레벨업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대장주로 몰아가는 게 좋고 지금은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으로 갈 거야 라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소부장을 가되 소재와 부품 쪽은 괜찮지만 장비 쪽은 가시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큰 폭으로 빠졌다가 회복을 했지만 소재단과 부품단과 장비단을 비교를 하면 장비주들은 더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보는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우리가 보려면 그러니까 굳이 속도가 빠른 거를 선택을 하려면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담으시면 되고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걸 가고 싶어. 그 종목 선택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 소재와 부품단 하시면 됩니다. 단지 저번 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 위주로 나스닥이 빠진 건 저는 뭐 큰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노이즈. 원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시장이 있을 때 조금만 안 좋은 거 한 숟갈만 넣더라도 시장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말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아침 일찍 쇼츠를 좀 찍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리 가격은 반대로 천장을 뚫고 있죠. 이게 되게 상반된 얘기예요. 멘토님, 반도체와 구리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반도체와 구리는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를 이 초록색 칩에 딱 꽂고 그 초록색 칩에 이렇게 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도체의 용량을 옮기는 실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 다 구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구리값이 천장부지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지으려면 뭐 용량별로 다르겠지만 구리는요 100톤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에만 구리가 들어가나요? 아니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전력을 공급해 주는 전력은 어떻고 그 전력을 만들어내는 전력기기, 그러니까 승합을 하든 감압을 하든 이 변전기는 구리가 거의 80%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값은 제가 봤을 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올림픽 설명하면서 금, 은, 동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금값이 올라가고 은값은 이번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다음에 올라갈 건 구리값, 동값이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우리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뭐 풍산이라든지 대원전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거기도 이제 기업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런 것도 좀 리스크하게 짊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리 관련 ETF도 있습니다. 예, 구리 선물 ETF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담아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종목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까지도 같이 생각을 한다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원자재 ETF는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좀 해보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세에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잘 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경제방송을 보든 이런 거 하면 종목 얘기 내내 나오잖아요. 그런 방송들 중에 구리 ETF가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계좌 내에서 구리값을 잘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돼서 어느덧 딱 펼쳐보면 야 이게 30%나 수익이 났네 팔아야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엔터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 꼭 좀 담아 가셔라. 그리고 엔터주를 선택할 때는 대장주로 가시는 게 낫고 가장 탄력이 좋고요. 왜냐면 가장 잘합니다. 이게 엔터라는 특성은요 반도체랑은 또 달라요. 우리가 잘 보면 2차 전지건 반도체건 아니면은 뭐 기타 로봇이든 약간 중소형주들이 더 탄력이 좋잖아요. 근데 엔터는요 중소형주들보다 대형주가 탄력이 더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엔터는요 각 회사마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특징은 다르죠. 하나는 HBM,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이렇긴 한데 어쨌든 공통 분모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엔터사들은 각 사별로 색깔이 완전 다르죠. YG 하면 블랙핑크, 뭐 JYP 하면 트와이스, 그 다음에 뭐 SM 하면 카리나, 뭐 그 다음에 하이브 하면 BTS, 뉴진스 그런 식으로 각자의 인기 있는 팬덤을 가진 이 팬덤의 규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엔터는 무조건 대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단독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갖고 왔는데 단독 기사가 요즘에는 본 기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요 얘기가 예전은 아니죠. 에이펙 행사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경주에 왔을 때 박진영 사무위원장인가요? 박진영 위원장님이신가요? JYP 그 회장님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박진영 의장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있을 때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에 가서 K-팝 콘서트 같은 거 여는 거 어떠냐. 시진핑 주석이 바로 진행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또 오르고 나서 엔터주들이 쫙 무너졌을 때 엔터주 모아가야 된다라고 정말 소리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빛을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이게 왜 또 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냐면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물론 뭐 동남아시아 쪽도 정말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래도 경제 규모를 본다면 중국, 일본, 한국인데 일본이랑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유화 제스처를 계속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미디어와 엔터인데 엔터가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단독 기사예요. 단독 기사긴 한데 엔터주는 모아가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나지 않을까.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하나씩 담아 가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민멘토는 증시가 떨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하실 수 있는데 좋으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지금 활달하게 못하거든요. 좀 그렇네요. 막 이렇게 좀 약간 처질 텐데 보시면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빠졌고 홍콩도 우리나라만큼 빠졌고 중국만 좀 덜 빠졌어요. 근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체가 약세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미국이 빠지니까 아시아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거고 만약에 오늘 새벽부터 미국 증시가 우리 바닥 다 잡았어. AI 버블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니까 그 실적 좋게 나온대 하면서 반등이 되면 내일 바로 돌려설 수 있는 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그 정도로 세요. 그래서 오히려 눌러줄 때는 어떤 종목을 싸게 살까 고민을 해야지 도망갈 생각을 오전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처럼 뭐 예를 들어서 FOMC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남아있다든지 이런 변수가 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는 아직도 산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는 저는 올 거라고 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 강세업종 좋아하는 게 두 개가 딱 걸렸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말 내내 공부하셔가지고 편입하셔야 된다. 왜냐? 주식의 격언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저는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되냐? 그럼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300포인트 코스피가 넘지 못한다 얘기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제가 이 정권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막고 주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냐. 정부 정책은 코스피를 어쨌든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다. 그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같이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금 포인트가 4,100포인트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따라가야죠. 아니 누리호 뭐 1년에 한 번씩 쏜다며요. 그리고 스페이스 X 상장한다며요. 이거 하니까는 미국의 우주항공 업체들도 주식 그렇게 폭락했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데이장에서도 꽤 괜찮게 또 올라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항공에는 모멘텀이 있다고요. 다만 제가 우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실제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가셔야 된다. 아니면 뒷배가 든든한 친구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냄새만 풍겨서 올라가는 애들 잘못 집으면은 이건 물립니다. 되게 어려워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오늘 로봇이 이제 약간은 옥석가리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뭐 1대 주주나 2대 주주가 든든한 친구가 있거나 로봇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로봇은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술력이 좀 판명이 돼 있는 친구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항공 로봇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유화, 석유, 뭐 화학 쪽, 그 다음에 S51, 뭐 SK케미칼, 대한유화 전체적으로 화학 쪽이 올라가는데 저는 매력 있다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강세업종에다 넣어놨습니다. 매력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이고, 건설 바로 약세업종 돌아섰죠. 매력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설과 화학은 매력 없습니다. 원전이 너무 아쉽죠. 떨어질 게 아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가 완전 뭐 15% 뭐 12%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그냥 두드려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졌고, 조선은 조금 이제 돌아세우려고 하면 좀 눌러주는데 저는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조선 괜찮고, 증권은 제가 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잖아요. 증권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빠집니다. 그냥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뉴스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코스피 코스닥 저는 산타레일에 올 것 같다고. 시장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갑니다. 저번주 증권주 어땠죠? 계속 강세업종이 있었죠. 저번주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지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산타를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일단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영상 나가기 전에 꼭 클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연말 다가올수록 시장은 저는 점점 정상화가 또 되고 있구나, 12월 달에는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